안녕하십니까. 저는 알파프로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6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또 우리 알파프로 회원 여러분, 어떻게 시장 대응 잘 하고 계십니까? 시장을 지켜보는 관점이 나날이 변화되어지고 있고, 또 시장의 움직임 또한 나날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가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현재 시장 상황을 가지고 제가 지난 주말에 녹화한 부분을 어제 올려놓았는데요. 이번 주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되어지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결국 이번 주 중 시장의 방향성은 다시금 확산이라는 것은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쪽 증시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와 같은 경우는요, 전일 대비해서 0.59%,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는 15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26,024포인트까지 재차 상승시켜 두었습니다. 계속 한 26,000선, 그 다음에 25,900선 정도에서의 반복적인 등락싸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스권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이 박스권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구간에서 다음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움직임들, 그래서 논의라는 것은 누가 만나서 얘기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대화, 암묵적 대화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흐름에 대해서 상호간에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스닥 또한 전년 건거래일 대비해서 1.1% 포인트로는 110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056포인트 선까지 도달하면서 다시금 이제 만선 구간대를 안착시켜 두었습니다. 이 나스닥의 만선의 극복이다 라는 점은 우리나라로 따지자고 하면 2200 이상에서 주가가 이제 활개치는 현상이랑 거의 흡사할 것 같은데요. 아주 강력한 구간이 만선 포인트에 접근했다, 아니 진입을 했다라는 점은 의미부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을 보면 여전히 상승폭의 차이가 좀 존재하고, 이 상승폭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한 0.59% 상승, 1.1%의 상승을 보이면서 상호간에 갭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주가 강하다는 얘기죠. 여전히 기술주가 강하고, 이 기술주가 강하다는 얘기는 이 기술주의 기반인 현재 시대에 발맞추어서 기술주만이 상승하고 기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철도, 항공 이런 부분 되겠죠. 호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아직까지도 힘을 못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 시장이 받아들이는 관점이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여기 시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기술주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휩쓸려서 올라가는 그림들은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기반 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현저히 무겁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이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움직임들을 골고루 살펴본다고 하면 글로벌 주가의 움직임들도 트렌드적인 상승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들도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크게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차트의 패턴상 모습을 지켜보신다고 하면
나스닥 지수를 제외한 다우 지수, 독일 지수, 일본 지수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점 한번 확인, 조정 구간에서 횡보, 고점 한번 확인, 조정, 그리고 횡보, 고점 한번 확인, 조정받고 횡보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차트 같죠? 바로 우리나라 차트도 그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점 한번 확인, 조정받고 횡보,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주가의 움직임들과 국내 주가의 움직임들이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글로벌 주가의 흐름이 동조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주가를 동조하지 아니하고 단독적인 형태로 주가를 들어 올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점이 과연 다우지수 쪽과 유럽 쪽과 일본 쪽과 중국 쪽과 또 우리나라 이런 국가들의 흐름을 완성시켜서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는 과연 그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말했던 미국 주가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오르는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1만선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만선을 돌파한 뒤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 10월 달에 만선을 갔다 왔고 다시 만선을 갔다 왔다는 얘기인데, 이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애플이 연례 세계 개발 자회사에서 맥컴퓨터에서 더 이상 인텔 칩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되는 칩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iOS의 최신 버전이 공개된 영향으로 주가도 급등하였고, 미국 투자내 코엔의 애플 목표 주가는 335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요소죠. 제가 지난 토요일날 저녁에 긴급하게 어저께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이 애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리점이죠. 지점을 폐쇄시키는 부분들 때문에, 판매점을 폐쇄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주가가 좀 출렁였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언제 나왔냐 싶을 정도로 사라져 버렸고, 다시 애플에 대한 새로운 칩, 다시 말하면 CPU가 되겠죠. CPU라든지 전산처리 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텔의 칩은, 인텔이라는 회사는 뭐 여러 가지를 만들긴 합니다만 메인은 CPU죠. CPU가 뭡니까? 컴퓨터의 두뇌를 역할하죠. 우리 알파 프로도 AI에 대한 칩이 딱 있지 않겠습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칩을 지금까지는 공급을 받아서 계속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조금 이제 맹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모기업에서 CPU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했지만 사실 인텔의 아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CPU 업계에서 두 개의 기업이 생존하고 박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초는 이제 죄송합니다. 인텔이 있고요. 그 뒤에는 AMD가 있습니다. 이 인텔과 AMD가 주로 이르면서 AMD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상대적 후발주자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고성능, 고효율성들을 내세우면서 많이 추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여전히 인텔이 압도적 우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95% 이상은 인텔 CPU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 점에 대한 맹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과연 이 점이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백악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2차 유행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종식 선언이냐라고 놓고 봤을 땐 그건 아닙니다만,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지진 않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점들이 일단 다우지수의 흔들림도 붙잡아 준 것으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 견조하게 마감하면서 버텨낸 모습이고요. 자, 전일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좀 무겁다. 여전히 무겁다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시도는 했지만 결과적인 상황을 보자면 좀 흐름이 그렇지 좋지는 않았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8%의 하락 조정을 하게 됐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반대로 문제인데 코스닥은 반대로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니 같은 나라에 있는 주가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다우지수와 나스닥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격이 나타나고 있지요. 근데 이러한 기술주와 기반산업 쪽의 주가의 편차가 계속 발생되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일전에 이 점을 갖고 말씀드리죠. 있죠?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냥 안 간다. 빠진다라고 얘기 드렸죠.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정석, 아무리 비정상이 정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기간이 길어져 봐야 결국은 비정상으로 갔다가 정상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보통주가 강하게 주가를 뻗어 올리면 강하지만 우선주가 가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런 격차가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우려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상승하기 위해서 시도를 또 하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의 상승을 이미 받아줬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셔야 될 부분은 코스닥 위치가 어딥니까? 751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어딥니까? 2126포인트. 저희 2주 때 말씀드리고 있죠? 코스피 하단 지지력은 2110포인트. 중심선이죠? 방향성을 결정하는 구간. 코스닥은 얼마입니까? 상단 저항권 750에서 755포인트. 하단 포인트 735포인트. 이게 아주 뻔할 뻔짜의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지만 큰 문맥상의 시장 확산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전략적으로 내가 어떠한 카드를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좀 번잡스럽고 또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알파 같은 경우도 종목의 비중도를 극도로 높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들로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지금 구간이 한 2주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곤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시장은 아직까지 갈 길을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나 현 구간에 대한 부분을 낙관적으로 평가해서 공격적인 매매를 취하는 것은 여전히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지루함은 오히려 지루함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환율이라든지 주가의 움직임들이 상대적 비이상적 구간, 다시 말하면 이 갭 차이를 상당히 많이 벌리고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안정적 구간이라 평가하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한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상승폭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빠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흐름이 무거울 수 있다. 무겁다는 얘기는 계속 상승 돌파라기보다는 저항권 구간 정도에서 또 머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흔히 말해서 퐁당퐁락, 등락을 반복하는 이러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방향성을 한번 크게 확정짓기 위해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 다들 포지션들에서 민감한 움직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은 현재 시황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질의와 질타는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많으셔야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언제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시고 시장 투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파프로였습니다.